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찾을까? 언제부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식 없는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다 지쳐본 적 있으시죠? 처음엔 나도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며 이해하려 애써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에게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속에 쓸쓸한 생각이 스며듭니다. 아, 이 관계는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우리는 종종 오래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느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잊고 삽니다. 30년 된 친구, 한때는 매일같이 연락하던 친구, 그들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며 어느새 나만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느낄 때 그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엘프레드 애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었다. 잘 지내냐? 문득 네 생각이 났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데워주죠. 하지만 그 말을 늘 내가 먼저 꺼내야 한다면 그 따뜻함은 어느새 의무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다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관계는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끊기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으며 무엇을 잃고 있는가? 나를 먼저 떠올려주지 않는 사람, 내가 지쳐가는 걸 모른 채 하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 과연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연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따뜻하고도 진지한 삶의 성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스스로를 더 아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자 정서적 연결의 끈입니다. 그런데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계속해서 손을 뻗는다면 어느 순간 자신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에너지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외면받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자신이 덜 중요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원래 그런 성격이야. 연락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 하지만 성격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피로를 합리화하는 순간 마음의 균형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고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단 나 자신을 잊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건 아닐 거야 라는 착각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상대가 나를 외면할 때 사람의 뇌는 물리적 고통과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락을 받지 못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것은 점점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는 무의식적으로 상하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할수록 나는 이 관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그저 기다려도 되는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지각된 권력의 불균형이 관계를 왜곡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먼저 다가가는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먼저 연락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심리적 보상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큰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을 도파민 중독이라고도 하죠. 연락이 오지 않는 긴 시간 동안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다 문득 연락이 오면 뇌는 큰 보상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다시 그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아주 위험합니다. 사랑인지 습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칼 구스타브 융은 반복되는 행동은 무의식의 소리 없는 외침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계속 먼저 연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관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내면이 나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균형 있는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말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연락을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의 균형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고마워했던가요? 아니면 그것조차 당연하게 여겼던가요?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 지금 그 관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말해줍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관계를 스스로 선택한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붙잡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관계에 이토록 집착하고 있을까? 외로워서일까? 익숙해서일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부족함을 이 사람에게서 채우고 싶어서일까? 만약 그 이유가 나를 더 아프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나에게 유익한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기대와 실망, 반복되는 마음의 파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내가 매번 흔들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 바다에서 조용히 나올 시간입니다. 가끔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진짜 정 때문일까? 언제부턴가 연락이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 마치 하루의 일부처럼 굳어버렸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죠. 이 관계는 과연 나를 성장시키고 있을까? 아니면 멈추게 하고 있을까?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신경과학에서는 신경경로의 자동화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머리는 판단을 멈추고 기억된 감정만 반복합니다. 좋았던 시절, 웃던 모습, 함께 나눈 말들. 그 모든 추억들이 지금의 거리감을 덮어버리죠. 하지만 아무리 따뜻했던 과거라 해도 현재가 외롭다면 그 관계는 다시 봐야 할 대상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인지적 편향에 따라 행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한번 믿게 된 감정이나 관계에 대해 그것을 지지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신호는 무시합니다. 상대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도 바빴겠지, 잊고 있었나 보지 하며 그럴싸한 이유를 붙이는 것도 바로 이런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신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를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내 외로움을 위로받고 싶은 걸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사귄다. 인간관계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인 끈기나 일방적인 인내만으로는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자기 안에 쌓인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이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감정을 억제하는 행동이 우울과 불면, 심지어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면 그 억눌린 감정은 결국 신체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로워지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조차 한쪽만 조절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온전한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계는 단순한 유희가 아닙니다. 정서적 안정, 삶의 질,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삶의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균형 잡히지 않은 관계는 마음의 균형까지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년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것은 이 자기 효능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 느끼는 무력감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엔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며 의지의 결과다. 무의식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진짜 의미 있는 정서적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먼저 떠올려주는 사람,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 내 하루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야말로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진짜 인연입니다. 혹시 아직도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행동이 나를 위한 일인가? 이 사람이 나의 삶에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애매하거나 슬픔을 동반한다면 이제는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도 좋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고 마음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의 하루를, 나의 웃음을, 나의 정성을 쓰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인연일수록 이쯤에서 내가 먼저 끊어버려도 될까? 라는 질문이 더 조심스럽게 다가오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나 무시를 당할 때 사람의 뇌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반응한다고 하죠. 즉,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대방의 무관심이 내 마음을 상처내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손을 내미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게 됩니다. 이를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기다리는 과정.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무뎌지거나 혹은 더 예민해지고 말지요. 자존감 이론에서 말하듯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타인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자존감은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외면당한 경험은 자기 회의감과 함께 우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내 감정을 흔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장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최고의 철학이다. 이제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내 삶을 기다리게 해야 할 때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기 개발입니다. 시간은 공평하지만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쓸지, 누구에게 쓸지, 그것이 곧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번 먼저 손을 내미는 건 결국 내가 가진 소중한 시간을 그 사람의 무관심에 헌납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적 자유는 피하고 싶은 감정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두려움 없이 그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고 그 공백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과정이 어쩌면 관계보다 더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보상을 추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락이 오면 기쁘고 오지 않으면 허탈한 감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점점 짧아지고 기다림의 고통이 길어진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균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불균형 이론이라 합니다. 기울어진 저울 위에 계속해서 나만 정성을 얻는다면 결국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이 없어도 내 일상은 평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없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 이전에 건강한 나 자신을 만드는 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견디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지금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관계를 한번 멈춰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법입니다. 마음을 쓴다는 건 돈을 쓰는 것보다 더 큰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쓰이는 곳이 나를 돌려세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준 정성이 그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면 그 방향을 바꾸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를 먼저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관계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없는 사람과의 인연일 겁니다. 머리로는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죠. 그렇다 보니 결국 다시 먼저 연락하게 되고 그 패턴은 또 반복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조건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반가워했던 기억이 있다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보상으로 인식하고 그 보상을 다시 받기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보상이 이제는 오지 않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시간과 감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멈추는 게 손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보이는 관계임에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빠져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숫자가 아니고 성과도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해도 지금 내 마음이 병들어 간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면 먼 자도 따르게 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친밀감을 상호작용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할수록 신경망은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저장하게 되죠. 하지만 일방적인 대화,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그 뇌 구조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감정 소모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정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을 이유로 불균형한 관계도 쉽게 놓지 못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정은 상대도 나에게 같은 온기를 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일방적으로 흐르는 정은 결국 상처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인정받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 숙인 고개는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작게 만들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찾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하루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은 얼마나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을까요? 단지 습관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이제는 그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건 그 자체로 관계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피로도라 부릅니다. 지속적인 감정적 노력 없이 서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관계는 결국 내면의 부담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이란 두 영혼이 하나의 생각으로 걷는 것이다. 나만의 발걸음으로 그 인연을 끌고 가야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같은 방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떠올려주는 사람, 작은 안부라도 건네는 사람에게 내 하루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 사람은 연락을 안 해도 괜찮다고요. 괜찮습니다. 대신 나 자신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연락을 받기 위해 애쓰는 대신 나를 돌보는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무관심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흘러가는 인연은 그대로 흘려보내고 머물러주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 챙겨주세요. 그게 바로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덜 무거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죠. 하지만 그 존재가 언제부턴가 나의 손길 없이는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외로움보다 더 깊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관계 소진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한쪽에서만 유지해온 관계일수록 감정은 닳고 기대는 무뎌지며 그 끝엔 정서적 피로가 자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수전 존슨은 관계는 정서적 반응의 교환이다라고 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관계에서 우리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 없어도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저 사라지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시작부터 기울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도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하며 애써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행동보다 자신의 반응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연락을 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 바로 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것이 당연한 구조가 되어버리죠. 무의식은 익숙한 것을 반복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단지 그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그 안에 머무르며 나 자신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그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인 건강 문제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불면증까지 유발된다고 합니다. 즉,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경 쓰고 마음을 쓰는 일이 결국엔 몸까지 병들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덜고 싶은 나의 심리적 반응일 뿐인가? 그 답이 후자라면 이제는 손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애쓰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연락 유무는 결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결정,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분명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때론 속상해도 참고, 그래도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게 인간관계의 미덕이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덕이 나를 상처 입히고 있다면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문득 나를 떠올리고 조용히 안부를 묻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를 마음 안에 만들어 놓는 것도 중년 이후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필요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서 온다.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그 사람 없이도 자유롭게 살아가도 좋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라면 그건 애초에 내 곁에 머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인연은 때로는 거리를 두어도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다시 마음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마세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내 하루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과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먼저 챙기고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걸 이렇게도 신경 쓰고 있을까? 언뜻 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엔 관계에 대한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숨어 있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고립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 느낌이 바로 존재의 안정감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중심을 흔들리게 만들죠. 나는 이 관계에서 어디쯤 있는 걸까? 그 불안이 곧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관계일수록 우리는 정리라는 말을 어렵게 여깁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계속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만 유지되는 인연은 결국 나의 내면을 고갈시키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소속감을 꼽았습니다. 연락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안부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오지 않는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어느새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의욕마저 잃게 만들죠.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관계가 주는 위로와 소속감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관계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를 구별하는 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는 사람은 결국 자기 가치를 잃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개념의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상대의 반응에 기준을 맞추게 되면 결국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진짜 나를 잃고 억지로 웃는 삶을 살게 되지요.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말이 없는 곳에서 침묵은 대화가 아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그 침묵,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이미 끝난 대화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내 시간과 마음, 그 모든 정성들이 헛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증거고 내가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성을 더 이상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더 이상 내 마음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디클러터링이라고 부릅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잔재를 덜어내고 정리함으로써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지요. 이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으며 무엇을 잃고 있는가? 만약 잃는 것이 더 많고 얻는 것은 희미한 기억뿐이라면 그건 멈춰야 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좋은 관계는 상대가 바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내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는 따뜻한 표시 하나면 마음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조차 없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비워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코는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무반응은 관계의 가장 조용한 파괴자다. 그 조용한 무너짐 속에서 내 마음이 다치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보고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연락의 진심에서 드러납니다.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을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지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정말 영영 멀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그 걱정 하나에 다시 용기를 내 연락을 하지만 반가운 마음보다는 씁쓸한 기분이 먼저 찾아오는 순간도 있지요. 그리고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관계를 너무 오래 끌고 있었구나. 심리학자 헤리티지에 따르면 인간은 관계의 지속성보다 관계의 질에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 공간이 따뜻한가, 혹은 차가운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는 정리가 필요해집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고, 비움은 곧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정리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답없는 기대와 묵은 감정을 털어내야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연락을 해도 공허하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관계의 본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심리학자 로저스는
인간은 진정한 공감과 수용을 통해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공감도, 수용도, 성장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저 한 사람만의 감정 소비가 계속될 뿐이죠. 심리적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으로도 나타납니다. 정신신체의학에서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위장질환, 편두통, 면역력 저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내가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그 불균형을 견디고 있다면 몸도 그 아픔을 대신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 정말로 그 사람이 그리워서일까? 아니면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이 말처럼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가볍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나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그럴 만큼 어리거나 서툰 나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을 살며 수많은 인연을 지나왔고 이제는 어떤 관계가 나를 울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웃게 하는지 분별할 줄 아는 나이입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관계에서 진짜 따뜻함을 느껴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인연은 감사보다는 부담이 되고 위로보다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진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야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마음으로 잰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관계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나를 웃게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세요. 그게 결국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먼저 챙길 줄 알 때 진짜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관계는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언제든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더 이상 지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진심 어린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이 소중한 연결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시길,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